화폐 가치의 하락과 통화량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평범한 자산이라 해도 명목 화폐로 표현된 가치는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되고 희소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자산이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언젠가 그 가치는 그간 눌림의 폭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과 귀금속 시장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홀로 소외된 흐름을 이어가며 시가총액 3조 달러 부근에서 지루한 횡보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시장은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약세장 심리를 노출했으며, 비트코인은 9만 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에 가로막혀 뚜렷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FX 스트릿에 따르면 수석 분석가 알렉산더 쿠피케비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무기력한 분위기가 지난해 10월 이후 투자자 심리에 고착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초 대비 약 6% 하락한 상태에서 9만 달러 돌파를 시도했으나 반복적으로 저항에 막혔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주말을 앞두고 제한적인 숏 포지션 청산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 하락폭의 2배에 달하는 약 12% 급락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과 12월의 핵심 지지 구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상승 여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했습니다. 글래스노드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단기 반등 구간마다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출회됐습니다. 특히 3개월에서 6개월 전 11만 달러 이상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과 10만 달러 이상 구간에서 형성된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대가 강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크립토컨트는 2024년과 2025년을 장기 보유자들의 기록적인 매도 시기로 규정했으며, 이는 초기 투자자에서 가격 수준과 거시경제, 글로벌 유동성을 중시하는 신규 참여자로 자본이 이동하는 구조적 순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시장의 바닥을 시사하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비트와이즈는 현재의 시장 국면을 FTX 거래소 붕괴 이후 회복기였던 2023년 1분기와 비교하며 지난해 4분기가 약세 사이클의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클의 최고 경영자 제레미 알레어는 스테이블 코인이자 지급이 은행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며 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채굴 지표에서는 일부 부담 신호가 관측됐습니다. 1월 20일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3.28% 하락하며 2회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글래스노드 기준 7일 이동 평균 해시레이트는 1.01제타 해시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채굴 난이도 하락이 향후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금과 은은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자금 이동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FX 스트릿에 따르면 현물금 가격은 온스당 약 4,950달러까지 상승했고, 은은 99달러에 근접하며 각각 월간 기준 7% 이상, 약 3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은의 30일 실현 변동성은 60%대 후반까지 급등해 투기적 자금 유입이 가속화됐고, 금은 20%대 초반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적인 재평가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실현 변동성은 30%대 중반으로 압축되며 고점 인근에서 가격이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부담, 재정 리스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되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보다 전통적 안전자산을 선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5,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인 펀드 스트레셋 톰리는 2026년 초 시장이 고통스러운 조정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관세 갈등과 연준 의장 교체 이슈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조정은 결과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세금 시즌과 관세 이슈로 비트코인은 한때 11% 하락했으나 이후 무역 합의 진전과 함께 반등한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전주 고점인 98,000달러에서 약 10% 하락해 9만 달러 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블록은 일본 채권 시장 리스크를 포함한 거시적 요인이 비트코인을 박스권에 가둘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차체 산출하는 비트코인 리스크 지수는 20일까지 상승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단기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99,000달러 재도전이 가능하지만 89,200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 84,500달러가 다음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습니다. 기관 수요의 바로미터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 역시 관망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연초 일시적인 순매수 전환 이후 지정학적 긴장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지켜보며 자금 유입이 정체됐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2026년 초를 둘러싼 정책 변수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시나리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1월 중순 비트코인은 95,5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 동력을 확보했고 96,000달러 상단에서 거래되며 10만 달러를 향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지지선 위에서 흐름이 유지될 경우 추가 상승 여지는 열려있지만 핵심 지지선 이탈 시 하락 가속 가능성 역시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은 금과 은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관망 속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디지털 신용을 앞세워 스트래티지가 전통 자본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잇는 관문 역할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사의 자본시장 전략이 비트코인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트래티지가 연구 우선주와 디지털 신용 상품을 활용해 재용자 리스크를 제거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일러는 2020년 팬데믹 충격을 전환점으로 꼽았습니다. 실물 경제가 멈추고 통화 질서가 흔들리던 시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선택해 기업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이를 코로나, 전쟁과 통화 전쟁 속에서 발견한 탈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변화는 단순한 레버리지 매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약 440억 달러를 조달했지만 대부분이 부채가 아닌 자기 자본이며 이를 즉시 비트코인 매입에 투입해 현재까지 약 48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88차례에 걸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세일러는 우리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 영구적인 자본을 암호화폐 경제로 흘려보내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디지털 신용 상품이 있습니다. 달러에 연동되면서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되는 구조의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투자자도 수익형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세일러는 이를 전통금융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가교로 규정하며 상업은행이 신용을 매입하는 것과 달리 스트래티지는 신용을 판매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원금이 돌아오는 구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5년 만기 5%보다 영구적으로 10%를 지급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배당 지급을 위한 현금 14억 4천만 달러를 확보해 최대 2년간 추가 자금 조달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유동성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디지털 신용 상품이 하루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 거래되며 기존 우선주보다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세계의 비주권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규정한 그는 스트래티지가 그 자본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점은 전통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크립토 시장으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자금의 순환매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자산시장의 유동성 사이클은 거시적 불확실성 심화, 금의 선행, 은의 추격, 비트코인의 부상, 스테이블코인 및 레이어2의 생태계의 확장이라는 5단계로 전개됐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과 은이 방향성을 이미 증명한 이후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단계로 진입을 앞둔 국면으로 평가됐습니다. 과거 사례 역시 이 패턴의 신뢰도를 뒷받침했습니다. 2020년 위기 국면에서는 금 급등 이후 은이 뒤따랐고 비트코인은 1만 달러를 돌파한 뒤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하반기에 400%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금 상승 이후 비트코인 반등이 나타났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1,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6년 현재 역시 금과 은은 신고점을 달성했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이며 약 3,1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4천억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에서 시작된 자금은 은과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의 맥락에서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거시 자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금과 은이 이미 방향성을 제시했고 안전자산 선호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0만 달러 부근에서 이어진 횡보는 추세 종료가 아니라 대규모 유동성 유입을 앞둔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확보하는 전략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되는 국면에서는 단순 보유를 넘어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 구조의 핵심으로 편입한 스트래티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이 신고가 구간에 진입할 때 스트래티지는 현물 대비 훨씬 가파른 탄력성을 보여왔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기업 가치와 자본 조달 능력, 시장 내 내러티브가 동시에 증폭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금이 길을 열었고 은이 이를 확인했으며 이제 비트코인이 그 경로를 따라 본격적으로 움직일 차례에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스트래티지는 이 모든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높은 베타를 가진 자산으로
재조명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문제는 상승이 오늘 오냐, 내일 오냐, 시점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가 시작됐을 때 어디에 서 있었느냐는 것일 겁니다. 고통과 횡보의 기다림 속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그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것이고, 그 시간을 버틴 사람들은 회복을 넘어 그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